여러분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의 5부 함께하러 왔습니다. 저는 김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1, 2, 3, 4강 자그마치 앞에 4개 강의를 다 듣고 오셨다면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정말 기특하고 훌륭합니다. 자, 이 5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또 이 학력평가에 대한 오답 노트를 다 했다. 정말 알아가야 할 거, 얻어가야 할 거 모든 유형 다 갖고 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이 5부까지 마지막까지 힘내서 즐겁게, 그치,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야지. 즐겁게 함께 해주길 바랄게요. 자, 5부에서 함께 할 문제는 38번에서 45번까지고요. 쌤이랑은 38번부터 함께 할게. 무슨 유형에 해당하는 2개 문제 볼 거냐면은 문장 삽입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유형인데요. 일단 뭐를 잘 분석해야겠어? 당연히 주어진 문장을 엄청 잘 분석을 해야겠지요. 네모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 잘 분석해서 앞과 뒤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주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유형도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아무리 어렵다라 할지라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딱 하나. 한 곳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즉 다시 말해 그 선택지에만 들어가야 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감에 의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요. 우리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 찾는 연습, 그거 지금 고1 때부터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 찾기 연습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가볼까요? 봤더니 but이라는 엄청 고마운 단서 나오네? 얘들아, but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앞과 뒤가 서로 다른 내용, 반전되는 내용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나 when there is biodiversity, 종다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별표까지 줬어. 자, 종다양성이 있을 때 The effects of a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력은, 효과는 are not so dramatic,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잡았겠지요. 종다양성, 그 생물 종의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어? 일단 주어진 문장엔 종다양성이 있을 때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는 종다양성이 없는 경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벗으로 반전시키고 종다양성이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 그 뒤쪽으로는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뒤쪽으로는 뒤에 뭐라고 나왔어?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력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종다양성이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얘기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측하는 거야, 추측. 쌤도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주어진 내용 가지고 추측하는 연습해 본 겁니다. 자, 됐으면 내려가서 볼게. When an ecosystem, 생태계가 biodiverse, 이 단어 모른다고? 우리 아까 별표에서 명사 형태 줬는데요. 이거는 형용사 형태니까 뜻 추론할 수 있지. 종이 다양한, 종다양성이 있는, 그렇지. 단어 추론하는 연습도 같이 가져가야 돼. 생태계에 종다양성이 있을 때요. 자, 이거는 야생의 동물들이죠. 야생 생물들입니다. 야생 생물들은 have more opportunities, 더 큰 기회를 갖는답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obtain, 얻다란 뜻이에요. 먹이와 서식지를 얻을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다시요. different species, 서로 다른 종들이 react, 작용하고 respond, 반응합니다.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differently, 그 환경의 변화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반응을 한답니다. 내용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태계에 종이 다양하게 있을 때 거기에 사는 생물들은요, 먹이와 서식지를 얻을 기회가 높아진다라고 나왔거든. 지금 종이 다양하게 있을 때 거기에 사는 야생 생물들은 먹이라든지 아니면 서식지라든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라고 나왔어. 자, 그런 다음에 한 문장 더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서로 다른 종들은요, 환경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반응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생태계에 사는 생물 종들은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나왔어.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했는데요. 아직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뒷부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안 됐을 줄 알고 지금 뭐 주고 있습니까? For example, 예시 주고 있네요. 예시. 너무너무 고마운 예시다. 자, 예를 들어서 imagine, 상상해보랍니다. A forest, 숲을 하나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그 숲은요, only one type of plant in it. 그 숲에 오직 한 종류의 식물밖에 없는 거야. 숲은 숲인데 오직 한 종류의 식물만 가지고 있는 그 숲을 한번 상상해 보래. 자, 그리고 이것은요, the only source of food and habitat. 유일한 먹이의 원천이자 서식지가 될 거랍니다. 그 전체 숲의 먹이 그물이죠, 그물. 웹이라고 하는 건 그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잖아. 그 전체 숲의 먹이 그물, 즉 거기에 사는 야생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다가, 즉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물처럼 엮어놓은, 그려놓은 것을 food web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체 먹이 그물에서 유일한 먹이의 원천이자 서식지가 될 거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종 다양성이 있어요? 없어요? 종 다양성이 없습니다. 식물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자, now 이제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갑작스러운 dry season. 건조한 시기니까 건기네요. 갑작스러운 건기가 왔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식물, 유일하게 하나뿐이었던, 그 유일하게 존재했던 그 식물이 dies, 죽고 만 거예요. 지금 종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에서 식물이 딱 한 개 존재하고 있었거든. 근데 글쎄 그 식물이 죽어버렸어. 이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장의 흐름 끊기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갈까요? Plant eating animals. 식물을 먹는 동물이니까 초식 동물이지? 그럼 초식 동물도 뭐 할 거야?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들의 먹이 원천을 잃게 될 거야. 식물이 없어졌으니까. 갑자기 건기가 와서 식물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초식 동물들도 완전히 그들의 먹이 원천을 잃어버리고요. 뭐 하게 될 거예요? Die out.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이 식물을 먹던 초식 동물이 있는데 걔도 죽어나가게 될 거야. 자, and so do the animals that prey upon them. prey upon이라고 하면 뭐뭐를 먹이로 삼다라는 뜻이잖아. 댐이 가리키는 거는 그 초식 동물이겠죠. 그치. 그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던 그 동물들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라고 해서 so do 주어 구문 나왔습니다. so do 주어 나오면 주어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먹이의 원천을 잃고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그럼 문제는 또 있네요. 식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걔네를 먹던 초식 동물들도 먹이의 원천을 잃고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먹는 육식동물이라고 합시다. 육식동물도 죽어버린 거야.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종 다양성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종 다양성이 없는 경우. 자, 4번 다음 문장 갈까요? Different species of plants. 각기 다른 종의 식물들이 respond to. 반응을 한대? The drought. 가뭄이죠. 우리 아까 앞에서는 건기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네? 가뭄입니다. 가뭄에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할 거래. 얘들아, 여기 앞에서까지는 4번 앞부분까지는요. 지금 식물이 한 종류밖에 없었지. 그래서 식물이 죽으니까 초식 동물도 죽고 얘를 먹는 육식 동물도 죽어버렸잖아. 근데 갑자기 이 가뭄이라는 환경 변화에 각기 다른 식물 종이 다르게 반응을 한대. 그럼 이거는 갑자기 뿅 하고 생물 종 다양성이 있는 경우로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럼 주어진 문장 어디로 가야 되지? 종 다양성이 없다가 생긴 이후의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4번에 들어가야겠네. 그럼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종 다양성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에선 건기, 가뭄을 가리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엄청 극적인 결과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그렇게 극적이지 않대. 자, 그 구체적인 설명 나오는 거죠. 자, 왜 그러는 거야? 식물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각기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요, 각기 다르게 가뭄이라는 환경 변화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식물들이요, can survive, 생존할 수 있어요. 건기에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식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식물이 1, 2, 3, 엄청 다른 종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가뭄 때문에, 건기라는 환경 변화 때문에 얘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위에 있는 초식 동물들, 얘네도 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겠죠? 얘는 다른 식물들 먹으면 되거든? 그리고 얘가 살아남으니까 그 위에 있는 육식 동물도 이렇게 다른 초식 동물도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종의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는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케이. 이제 내용의 흐름을 좀 잡았습니다.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요, have a variety of food sources and don't just rely on one plant. 앞에 내용에 이어지는 문장 많네요. 많은 동물들은요, 다양한 먹이의 원천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동사 이렇게 두 개 연결됩니다. 그저 의존하지 않는답니다. 하나의 식물에만 의존하지 않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숲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no longer, 이 표현 중요하지요. 더 이상 뭐뭐 아닌이라는 뜻이잖아. 더 이상 종말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을 위험에, 그 생태계가 없어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건기에 죽는 식물도 있겠지만 살아남는 식물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생태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답 잘 찾아줬고요. 그럼 이 지문 공부할 때 또 가져가야 할 포인트는 뭘까? 지금 이 지문에서는요, 종 다양성이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랑 딱 구분해서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각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지문의 주제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종 다양성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 다양성의 필요성이라든지 키워드 잡아서 우리 주제까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9번 넘어왔어요. 자, 39번 같은 경우에는요, 오답률이 자그마치 몇 등이었게? 2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틀려서 이 문제 해설 강의 들으러 온 친구들이 또 많다라는 거네요. 자, 이 문제는 왜 특히 어려워한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분석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 자, since,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였죠. The dawn이라고 하면 우리 새벽, 동이틀 무렵을 가리킵니다. 즉, 문명의 동이틀 무렵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죠, 시작. 근데 이 단어 몰랐어도 얘들아, 사실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괜찮잖아. 이 단어 몰라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문명의 시작 이래로 우리의 선조들은요,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었죠? myth,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전달을 해준 거죠. legendary stories, 전설적인 이야기를요. 근데 그 신화나 전설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건 뭐에 관한? About the night sky, 밤하늘입니다. 그럼 밤하늘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자, 밤하늘과 관련한 신화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주어진 문장에서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나요? 이 문장이 지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위치적 단서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내용적 단서만 가지고 풀라는 거고, 그게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but과 같은 딱 눈에 띄는 고마운 연결사가 있었는데 여기엔 그게 없단 말이지. 그럼 내용만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내용 잡고 가자. 그러면 지금 밤하늘과 관련해서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이 신화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해줬다. 지금 그 얘기 나왔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 We are connected to,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The night sky, 얘가 소재가 맞나 봅니다. 첫 번째 문장에도 나오네요.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밤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밤하늘이랑 연결되어 있대요. 자, 우리가 밤하늘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뭘까? 자, it, 밤하늘을 가리키겠지? 이것은 항상 inspired people to,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영감을 주다, 영감을 불어넣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었습니까? wonder, 궁금해하고요. and to, 또 나오네. 우리 to에다가 세운 표시할까? to wonder and to imagine, 궁금해하고 상상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대. 그렇게 우리가 밤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구나. 자, 그 다음 법 한번 봐봐. element, 요소입니다. 요소들이죠. 자, 뭐의 요소들? of those narratives. 얘들아, those라는 단어는 앞에 한번 나와야지만 그러한 narratives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가리키는 게 있었어. 그걸 봐야 되거든. 근데 이건 분명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2번이 아니라 3번을 답으로 많이 골랐더라고. 3번을 답으로 고른 그 이유는요, narratives의 뜻을 모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번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가 정답을 맞히는 거, 더 나아가서 시간을 전략적으로 줄이는 거에도 정말 중요하구나. 꼭 캐치하고 단어 외우기의 중요성 갖고 가세요. 그럼 narratives는 무슨 뜻이야? 이야기지, 이야기. 그럼 뭐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 이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앞에서 나와줬어야 하고요. 우리 지금 2번 앞부분에서는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어진 문장에 있잖아요. 그치? 뭐라 그랬어? 우리 선조들이 신화를 만들고요. 전설적인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했어요. 여기 신화, 이야기 바로 직접적으로 나와줬네요.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2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혹시 2번에 놓쳤다라 할지라도 3, 4, 5번 그리고 1번이 정답이 아니잖아. 들어갈 근거가 없잖아. 들어가면 어색하잖아. 이거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2번밖에 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다시 넣어볼까요? 자, 이 밤하늘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하고 상상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줬고요. 그래서 문명의 시작 이래로 궁금해하고 상상했어. 밤하늘은 어떤 것일까? 밤하늘의 모습은 어떠할까? 상상을 하다 보니까 뭘 만든 거야? 신화를 만들고요.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 거야. 영감을 불어넣어서 상상을 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의 결과물로 신화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거의 요소들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논리가 촘촘하게 들어맞는 것이죠. 자, 오케이. 자,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 became embedded. embed, 여기 나와 있죠? 깊이 새겨두다. 자, 여기선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에. 여러 세대에 걸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우리랑 밤하늘이랑 연결이 되어 있대.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 밤하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있어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답도 찾았고 내용 이해에도 큰 무리 없고요. 넘어옵니다. On a practical level. 자,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practical, 실용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실용적인 수준에서는 이 밤하늘이 도와준대요. past generation, 과거의 세대들, 목적어 자리에 past generations,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두 부정사 왔네요. 즉, 과거의 세대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keep track of, 기록하는 거거든. 시간을 기록하고요. calendars, 달력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린 거 말고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 조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기록해서 달력을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필수적이었답니다.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사회를. 뭐로서의 사회를 발전시켰습니까? 에이즈는 보조기구죠. 보조도구입니다.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에 따른 수확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수확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지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도구로서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었다라고 나와 있네. 그럼 첫 번째 실용적인 목적은 뭐지요? 지금 시간을 기록해서 달력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달력을 만들어서 농업에 활용을 했답니다. 뭐를 관찰해서? 밤하늘을 관찰해서. 우리 밤하늘을 관찰해 보면요.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잖아. 그리고 달의 모습이 항상 똑같니? 아니지. 어떨 때는 보름달이고 어떨 때는 초승달이고.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달이 변하는 모습, 그 모양도 관찰하고요. 별도 계속 움직이는 거 알지? 이 별의 이동. 별의 회전도 관찰을 하면서 이 달과 별의 모습, 위치 같은 것을 관찰하면서 지금이 이러한 시기구나, 지금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구나, 지금 수확해야 하는 시기구나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농업에 쓴 겁니다. 이거 실용적인 목적? 맞아요. 그쵸? 자, 조금 더 살펴볼 거야. For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 이것은 또한 제공했습니다. 유용한 navigation tool, 항해 도구입니다. 항해 도구를 제공을 했고요. 이것은 필수적이었대. 뭐에 필수적이었어요? Commerce, 무역과 and for exploring new worlds,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었답니다. 자, 이번엔 또 뭐라고요? 이번에는 밤하늘이 유용한 항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었고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데도 필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네. 우리 항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넓디 넓은 바다를 갔다가 배로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그 드넓은 대양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밤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밤하늘에 별과 달만 보여? 그러면 그 별자리를 보고요. 별자리를 보고 우리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기구나.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실용적인 목적 맞지요? 항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서 우리 무역과 탐험에도 도움을 주었답니다. 오케이. Even in modern times, 심지어 이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인데 어디? 이 지구의 remote areas는 외딴 지역이죠. 외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observe, 관찰을 했어요. 밤하늘을 관찰했는데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뿐만 아니라 이 현대에도 저 멀리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밤하늘을 관찰을 하는구나.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거의 단순 나열이었지 막 논리적으로 어렵고 꼬아져 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왜 주어진 문장이 바로 앞에 들어갔잖아. 앞부분에 넣어졌기 때문에 뒷부분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지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단어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밤하늘이 어떤 목적으로 쓰인 예시들이 쭉 나열이 되었죠? 실용적인 목적, 그치? 그러면 이 단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실용적인, practical. 이 단어 꼭 써보면서 지금 아니면 언제 쓸 거야? 지금 딱 3번만 써봐요. 3번 써보면서 practical, 실용적인 단어 꼭 챙겨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40번 왔는데요. 이 40번이 지문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약문 문제를 풀기에는 괜찮았어, 수월했어 라고 느껴졌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 혹시나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면 이 지문은 정말 꼼꼼하게 시간 많이 들여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문 유형은 어떻게 접근을 하지요? 요약문 먼저 읽어야지. 글쓴이가 친절하게 이렇게 요약문을 줬어요. 그렇죠? 요약문 먼저 읽고요. 이런 내용이구나 캐치하고 그 중에서 나는 A, B의 2개만 찾으면 돼. 그리고 A, B의 2 단어는 아마 지문의 핵심 단어일 거야. 키워드일 거야. 잡고
그러면 A, B에 찾는 것을 집중해서 또 전략적으로 지문을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요약문 지문이요, 상당히 길어요. 특히 연구나 실험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어떤 연구나 실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고 쓰인 단어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문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을 대비할 때 또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자, 일단 우리는 요약문이기 때문에요, 이거 먼저 읽고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약문 갑니다. The common blackberry. The common blackberry 뭐야? 이거 뭔지 고민할 거야? 그냥 넘겨요. 자, 이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A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A 하는데요? The amount, 양이고요. manganese라고 하면 이따가 별표로 줄 거예요. 망간이죠, 망간. 자, 망간의 양을 A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양이에요? 주변의 위쪽 토양에서의 양이에요. 다시, 주변의 더 위쪽의 토양에서의 망간의 양을 갖다가 A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단어 참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것은요, maze, 만들어요. 그 근처의 가까이에 있는 토양을 갖다가 상당히 비하게 만듭니다. 다른 식물들한테요. 다시, make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B에 나온 단어의 형태를 봤더니 형용사가 나왔네요. 목적어를 A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잖아. 즉, 근처의 토양을 상당히 A하게 만듭니다. 다른 식물들에게요. 요약문인데 참 어렵네. 이거 정리해도 어려울걸? 쌤이 이 지문 어렵다 그랬지요. 하지만 요약문은 그 긴 지문을 친절하게 요약해서 준 거니까 우리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꼭 먼저 읽었어야 되고요. 자,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common blackberry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얘가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주변에 더 위쪽에 있는 토양에서 망간의 양을 갖다가 A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쓰는 것도 오래 걸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또 뭐 하게 만든답니까? 이 근처 토양이 다른 식물들에게 상당히 비하게 만든다라고 했어. 상당히 비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뭐만 찾으면 된다고? 어려운 거 다 빼고요. A랑 B만 찾으면 된다고요. 자, 그럼 넘어와서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The common blackberry. 뭔지 몰라? 근데 괄호로 줬는데 얘는 더 어려워? 그냥 넘기는 겁니다. The common blackberry는요, has an amazing ability.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능력. 우리가 찾는 게 이 능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벌써 답이 나오려나? 근거가 나오려나?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자, 어떤 능력입니까? move는 옮기는 거죠. manganese, 금속 원소라고 나왔습니다. 망가니즈라고도 하고요. 우리 망간이라고도 알고 있을 거야. 자, 금속 원소랍니다. 자, 이 망간을 갖다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요? One layer of soil, 그 토양의 한 층에서, 레이어는 층이죠?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뭐를 사용해서? 자기의 뿌리를 사용해서.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정보만 줬습니까? 자, the common blackberry, 그냥 식물이라고 할게요. 이 식물은 뿌리를 사용해서 망간이라는 금속 원소를 갖다가 토양의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 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건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린 그걸 알아야지만 위쪽 토양의 망간의 양이 어떻지를 알 수 있잖아. 얘는 그렇게 큰 정보가 되지는 못했네요. 더 읽어봅니다. This may seem like,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A funny talent, 기이한 재능처럼 보일 수 있어. For a plant to have,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지요. 식물이 가지기에는 좀 기이한, funny한 재능처럼 보일 수가 있답니다. 얘가 뭔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얘 식물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네, 그치? 아무튼 식물이 가지기엔 좀 신기한 능력이기는 해요. 자, 그러나 It all becomes clear. 다 명백해진답니다. 언제 명백해지죠? 여러분이 깨달을 때, 뭐를 깨달을 때? The effect it has on nearby plants.
자, 지금 이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it, has 하고 이 목적어가 빠졌구나. 원래 the effective which가 여기구나. 따라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that, which 생략되었다라고 봐야지만 여러분이 구조 분석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근처의 식물들에게 가지는 그 영향을 깨닫는다면 모든 게 다 클리어해진답니다. 명백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보고 싶다니까요. 다른 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답이 안 나왔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봐봐. 자, 이 망간은요, 매우 harmful, 해로울 수가 있대. 누구한테? 식물들한테. Especially, 특히 어떨 때? At high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 농도예요, 농도. 근데 high니까 고농도지. 그러면 망간의 양이 많을 때, 고농도일 때는 식물들에게 해로울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요약문에서 일단 얘의 능력인지는 떠나서요. 망간의 양이 많으면은 다른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harmful이라고 했으니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네. 일단 요 단서는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얘가 일단 망간의 양을 주변 위쪽 토양에서 많게 할지 높일지는 모르겠어. 그건 조금 더 단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서 찾으러 갑시다. 자, 이 common blackberry라는 식물은요, is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by damaging effects, 해로운 영향, 효과죠. 자, 이 지문에서 해로운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되게 많이 등장할 거거든. 이거 챙겨 놓으세요. 해로운이라는 해석을 할 때마다 단어 챙기는 거야. 자, 해로운 영향이죠. This metal. 이 금속, 원소라고 하니까 망간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 자, 이 망간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요, has evolved, 발전시켰대. 두 개의 다른 방법을 발전을 시켰답니다. 망간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to its advantage, 자신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 common blackberry라는 식물은요, 이 금속, 망간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영향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망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발달을 시켰다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뭐 나옵니까? first 나오고요. second라고 해서 이 common blackberry가 발달시킨 두 가지 방법이 쭉 나열이 될 거야. 그래서 쌤은 여기서 너희한테 선택지를 주고 싶어. 만약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라면 자, first에 해당하는 문장만 읽고 선택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쓰인 단어들이 딱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니? 그래서 쌤은 이 방법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요. 좀 최종 정리하는 느낌이 드는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고 싶어.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먼저 읽어보자.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저희 common blackberry는요, eliminate,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제거한대요. competition, 그 상대방 경쟁자를요. 즉 경쟁 식물을 갖다가 제거한답니다. 뭐 함으로써? poison이 동사로 쓰이면 독과 같은 유독한 물질로 오염시키다, 중독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그 이웃 식물들을 중독시킴으로써 뭐로 중독을 시킬까? with heavy metals, 중금속. 여기에선 당연히 망간을 가리키는 거겠지. 잠깐만요. common blackberry가 뭐 한다고요? 그 중금속인 망간을 갖다가 이웃 식물들을 오염시키고 중독시킴으로써 경쟁 식물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네. 그러면 이 식물들을 해롭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해롭게 만들려면 아까 망간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높여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지막 문장만 읽고도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 보다. 위쪽에 있는 토양에 망간의 양을 높여가지고 그 근처 토양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해롭게 만들어서 경쟁자를 없애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았어도 되고요. 만약에 이 마지막 문장에 있는 단어들 잘 모르겠어. eliminate, competition, poison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까 first 있었죠. 이 식물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first 부분만 한번 읽어봐. 그래도 답이 나온다. 자, first 갑니다. 자, 이것은요, redistribute라고 하면 재분배하는 거죠. 재분배한대요. 망간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재분배합니까? Deeper soil layers, 더 깊은 토양의 층에서요. shallow는 요거의 반대말로 쓰인 걸 거 아니야? 얕은 토양층으로 재분배를 한답니다. 자신의 뿌리를 사용하는데 뭐로써 뿌리를 사용하냐면 작은 파이프, 관으로서 뿌리를 사용을 한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토양이 있고요. 여기에 블랙베리라는 식물이 있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망간을 재분배한다 그랬는데요. 더 깊은 토양층에서 얕은 토양층으로 재분배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뿌리를 파이프 삼아서, 관 삼아서 이렇게 재분배하는 거잖아. 자, 화살표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더 깊은 층에서 얕은 층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주변 위쪽 토양의 망간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망간의 양이 많아지게 하면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다른 식물들한테 해로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지문이 너무 길었고요. 사용된 어휘가 어려워서 여러분 체감상 이걸 잘 눈치를 채지 못했을 거야. 자, 그럼 답은 나왔지요. 답은 나왔고 나머지 문장들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갑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흡수합니다. 망간을 흡수하는데 as it grows,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망간을 흡수한대. 자, 그래서 concentrating, 농축시킨답니다. 자, 그 금속, 원소, 그 망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자신의 잎에다가 농축을 시킬 거래. 그럼 지금 망간이 이 커먼 블랙베리의 잎에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When the leaves, 그 잎들이요. drop, 떨어져서 decay, 부패하게 되면 그것들의 농축된 망간의 deposit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죠? 축적물이라는 뜻으로 나왔어. 그 망간의 축적물들은요. 자, 지금 잎에 망간이 다 농축되어 있다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 시들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떨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파리에 망간이 농축되어서 축적물로 남아있는데 얘네가 더 오염시키겠죠. 토양을 오염시킬 겁니다. 그 식물 주변에 있는 토양을 오염을 시킬 거라고요. 자, 그럼 지금 이 커먼 블랙베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더 잘 보이는 앞 슬라이드로 넘어와서요. 다시 뿌리를 관 삼아서, 작은 파이프 삼아서 깊은 층에서 얕은 층으로 망간을 올렸지요. 그리고 잎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그 농축되어 있는 망간이 토양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변 토양, 이 위쪽 토양에서 망간의 양이 높아지겠다. 많아지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영향? 다른 식물들한테 해로운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까요? 우리 지금 두 번째 방법까지는 다 읽었고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네. For plants, 식물들, 어떤 식물들 that are not immune to. immune to라고 하면 어디에 면역이 되어 있는, 면역력이 있는, 우리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즉, 면역력이 없어요. 그 유독한 영향력이죠. 망간이라는 금속 원소가 가지고 있는 유독한 영향력에 면역이 없는 그러한 식물들. 우리 아까 더 커먼 블랙베리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식물들한테는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자, 그 식물들한테는 this is very bad news. 이거 상당히 안 좋은 뉴스야. 왜? 얘가 지금 주변 토양을 망간으로 다 이렇게 오염시켜 놓을 거거든.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마지막 문장이죠. 본질적으로 이 커먼 블랙베리는요, 제거할 거랍니다. 그 이웃 식물들을요, 망간으로 중독시킴으로써 경쟁 상대, 그 경쟁 식물들을 제거를 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참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자, 우린 요약문의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 A 자리에는 뭐 들어간다고요? 지금 망간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였잖아. 따라서 indicate, 나타내다 아니고요. reduce, 감소시키다 아니고요. increase, 증가시키다 골라줍니다. 그럼 B에서 1번이냐 2번이냐 deadly, 치명적인, 해로운, 요게 정답입니다.
advantageous, 이로운, 유익한. 아예 반대 단어야, 그쵸? 자, 다른 단어들도 볼까요? 얘는 영양분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건조한, 따뜻한 다 아닙니다, 그쵸? 따라서 답은 1번으로 골라줬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을요, 내신 대비용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아까 쌤이 어려울 거라 했잖아. 뭐 위주로 특히 봐주냐면은 어휘 위주로 꼭 꼼꼼하게 봐줬으면 되겠고요. 지문이 길기는 하지만 그 안에 쓰인 어휘들이 참 좋아. 어렵지만 좋거든요. 어휘의 쓰임 잘 살펴봐주고 쌤이랑 아까 같이 읽었던 이 마지막 문장 있지? 이 마지막 문장도 꼭 챙겨주세요. 빈칸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마지막 문장을 활용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마지막 문장 꼭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넘어옵니까? 장문 유형 41, 42에 1지문 2문항 남았고요. 그 다음 43, 44, 45에 1지문 3문항 남았거든요. 장문 유형 시작하기 전에 쌤은 이 조언 꼭 주고 싶은데 학력평가에서의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장문 유형 시험 다 끝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풀어보면 틀렸는데 알고 보니 풀 수 있네? 정답을 맞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 장문 유형은요, 내가 연습하면서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 시간에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배점이 상당히 큰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쵸? 배점이 상당히 크고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문 유형은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찍느라 틀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 꼭 확보해 주길 바라겠어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시간 꼭 조금씩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문 1지문 2문항 유형으로 먼저 넘어와서요. 이 지문 그렇게 긴 편 아니었고요. 어려운 편도 아니었지, 그치? 그럼 우리 문제 유형 먼저 살펴보고 옵시다. 봤더니 제목 물어보고 있고요. 어휘의 쓰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제목과 어휘의 쓰임을 물어본다라는 건 일단 주제 찾으라는 거네요. 주제, 그치? 우리 주제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The longest journey, 가장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할 가장 긴 여정은 the 18 inches, 18인치래.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가는데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18인치가 걸린대. 이게 우리 그 단위로 환산하면은 한 45cm, 46cm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가 우리가 하는 가장 긴 여정이랍니다. 딱 봐도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If we take this journey, 우리가 만약 이 여정을 한다면 이것은 can shorten, 단축시키다, 짧게 하다라는 뜻이지 즉 줄일 수가 있을 거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our misery, 우리의 비참함을 줄일 수가 있을 거래요. 자, A 단어가 맞는지는 뒷부분도 좀 읽어봐야 알겠어. 자, 조금 더요. 조급함이라든지 judgment, 비난이라든지 좌절, 그리고 분노는 지금 4개의 단어가 나열됐는데 나열된 거 나오면 공통점 찾아요. 자, 공통점이 뭐죠? 조급함, 비난, 좌절, 분노라고 하니까 이거 다 부정적인 거네? 부정적인 감정들이네? 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reside,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대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대. 그래서 뭐 할 때 우리가 그 장소가 가리키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우리의 머릿속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자,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그 머릿속에 너무 오래 살면은 it makes us unhappy. 우리를 unhappy, 불행하게 할 거랍니다. 자, 생각해봐요. 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머릿속에 계속 있어. 오랫동안 살면 당연히 불행해지겠지. 따라서 B 단어는 괜찮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A 단어는 뒷부분 조금만 더 읽고 정확하게 돌아와 볼까요? But, 그러나
When we take the journey, 우리가 여정을 떠난다면, 여행을 한다면, 자, 우리의 머리로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가슴까지 여행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은요, 지금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 근데 지금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something, 무언가가 shift, 변화하다, 바뀌다 라는 뜻이죠. 무언가가 변화할 거래, inside, 안쪽에서 변화할 거랍니다. 우리 지금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 아니고요. 내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맞아요, 그쵸? 따라서 C 단어까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A로 돌아와 볼까? 우리 일단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여정을 떠날 건데, 자,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입니다. 자,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까지 여정을 떠날 거야. 근데 이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은 부정적인, 마이너스라고 표시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좌절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린 여정을 떠날 거야. 자, 우리의 가슴까지, 마음까지 여정을 떠날 거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날 거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럼 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머릿속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를 unhappy,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길 떠나서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A의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떠나게 되면요, 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비참함, 얘도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줄 수 있을 거야. 복잡한 머릿속에서 떠나서 가슴으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비참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A의 단어도 괜찮구나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C의 밑줄 단어까지는 괜찮다라는 확인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쭉쭉 무언가 나열이 될 텐데 한번 보자. What if? What if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석하죠.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We were able to.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 뭘 할 수 있다면? Love everything.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근데 모든 것은 어떤 것이에요? That gets in our way. 우리의 길에 get in. 끼어드는 거니까 방해하는 거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네요. 즉,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럼 만약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한 예시가 쭉 나올 겁니다. 자, what if? 만일 뭐뭐라면 어떨까? We tried loving.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자,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냐면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시험장에서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었어. 지금 뭐에 대한 예시가 나열이 된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의 예시가 나열이 된 거니까요.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 과감하게 건너뛰고 갔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가로막는 예시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쇼핑객인데요. unknowingly, 무심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step in front of us in line. 줄 서 있는 우리 앞에 끼어든 거야. 새치기를 한 겁니까? 이거 얼마나 거슬려요.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운전자인데요. Who cuts us off in traffic. in traffic이라고 하는 건 차들이 모여서 지금 도로를 다니는 그 차량 흐름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 차량 흐름에서 끼어드는 그 운전자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번에는 수영을 하는 사람인데요. splashes us with water. 물을 splash, 튀기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belly dive. belly dive는 배로 다이빙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가 물에 팡 닿으면서 첨벙하고 물이 튀길 거 아니야. 그런 수영하는 사람들이요. 또 이번에는 독자입니다. who pants. 여기선 펜이 동사로 쓰였어. 무언가를 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안 좋은
온라인 후기를 쓴답니다. 우리의 글에 대해서 나쁜 온라인 후기를 쓰는 그 독자요. 독자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떨까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일단 쭉 나열된 이 내용은 뭐의 예시가 맞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 예시가 맞고요. 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가로막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 어떨까라고 말하고 있네. 즉, 지금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여정을 떠날 건데요. 비참함이라는 감정을 줄여주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우리 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사랑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걔네를 왜 사랑해야 돼? 우리를 방해하고 끼어들게 하고 새치게 하고 물도 튀기는데 우리가 걔네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부연 설명 나와요. 자, every person, 모든 사람이지요. Who makes us miserable,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이요. 자, 영어에서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나오고 얘 단수 취급하는 거 알죠?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나 주절의 동사 다 단수로 쓰인 것도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이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들, 그런 사람은 is like us. 어떻대? 우리와 같대요. like,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 이란 뜻으로 쓰였지.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다고 부연 설명 갑시다. 자, 이 사람들은요, a human being, 인류랍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지금 아마도 뭐 하고 있어요? Doing the best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Deeply loved by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깊이 사랑받고 있을 거랍니다. 뭔가 좀 깨닫는 바가 있지 않니? 우리가 막 욕했던 저 사람 왜 새치기 해? 아이 저 사람 왜 물 튀겨? 했던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아마도 그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들 부모에게 깊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간이자 a child, 자녀이자 or a friend, 친구일 것이다. 하나의 인간이자 누군가의 자녀일 것이고 누군가의 친구일 것이야. 그러니까 어때? 그 모든 사람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시키는 그 모든 사람 is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자?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 지금 사랑하지요. 왜 사랑하지요? 그 사람들 결국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거든. 우리랑 달라서 그렇게 막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조금 더 가볼게요. And 그리고요. How many times have we?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 우리는 또 얼마나 무심결에 그 줄 서 있는 누군가의 앞에 끼어들고요. 운전하는 중에 그 자동차 끼어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영장에서 물도 튀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읽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요. 아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러한 행동을 했겠어? 우리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it helps to deny that. 우리 아직 단어 다 안 찾았잖아. 그쵸?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왔지. 그럼 답은 2, 소문자 2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밑줄일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얘는 형식상의 주어고요. 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죠. to 부정사 이하하는 건 도움이 된답니다. 뭐 하는 거? deny,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잖아. 부정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의 일부가 있어. 어디에 있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있어 라는 걸 부정해야 돼? 부인해야 돼?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아니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했잖아. 즉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remember.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 이 지문을 읽고 되게 느끼는 바가 많지 않았니? 일단 우리 제목 한번 찾고요. 쌤이 느꼈던 바를 간단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제목 갑니다. 1번이요. Why it is so difficult to forgive others? Forgive는 용서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왜 어려운가? 아니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심지어 친절의 행동조차 누군가의 상처를 입힐 수 있어? 아니죠. 3번. Time is the best healer. 시간이 가장 최고의 치유자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시간이 약이다 라는 표현이지 이거 아니죠. 4번. Celebrate. 기념하랍니다. 축하하랍니다. 너의 일상 속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념하라? 아, 이거 아니고요. 답 5번인가 봐요. Understand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from unhappiness, 불행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랍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해하라 대신에 뭐 나왔었지? 사랑해라 나왔었지, 그치? 본문에는 love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love, understand,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냈구나. 우리 아까 답은 몇 번으로 골랐게요? 답 5번으로 골랐죠? deny가 아니라 기억하다, remember 골라줬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예민하게 지내고 있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막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시험 보라 그러고 너무 힘들었지. 쌤도 계약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민한 상태였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게 나 그냥 길을 걷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길을 걷고 있었는데 괜히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 길 앞을 가로막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느리게 걷는 거야? 막 괜히 혼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도 저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치? 여러분도 혹시 내 옆에 친구한테 내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예민하게 굴지는 않았나를 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지문 3문항 남았어요. 이 유형은 쌤이 참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들려줄 거거든요. 가볍게 스토리텔링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좋은데 그러니까 더욱더 정답을 맞춰야 되는 배점을 점수를 가져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총 배점이 6점이거든요. 6점이면 엄청난 배점이야, 그쵸? 자, 이 43에서 45번은 앞으로 모든 학력평가에서 꼭 맞히는 걸로. 자,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다고 절대 압도당하지 마세요. 빠르게 술술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설책을 읽듯이 읽어나갈 수 있고요. 지금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요. 순서 물어보고 있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지칭 추론 유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 하나 고르는 거 있습니다. 따라서 뭐부터 해결하면 되겠어? 순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칭 추론과 내용 불일치를 해결해 주면 될 거고요. 자, 이 순서 문제는요. 주어진 A. 첫 번째 순서가 확실한 A 단락 잘 읽고요. 큰 사건 중심으로 순서 찾아 나가세요. 그 다음에 지칭 추론은요. 내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고요. 이니셜 표시에 가면서 예를 들어 수연이가 나온다? 그럼 S로 표시해 가면서 읽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풀기 전에 한 3초만 쓱 봐봐. 무슨 정보 얻을 수 있지? 이건 수도승과 중년 남자가 등장하는 글인가 봐 정도는 얻고 갈 수 있지요. 자, 됐으면 바로 A 단락 가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순서야. 볼게. 자, 어느 날 젊은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는 여행 중이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여행하는 중이었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여행하는 중이었어. 젊은 남자가 등장했네. 자, 그리고 그가 지금 걷고 있을 때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딱 본 거죠. 누구를 봤어요? A monk, 수도승입니다. 수도승을 봤어. 우리 아까 내용일치 선택지에서도 봤던 사람인데 수도승인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Working in the fields,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지금 젊은 남자가 길을 따라 걷다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수도승을 만났습니다. The young man, 젊은 남자는 turned to the monk, 그 수도승한테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Excuse me,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Do you mind?
Do you mind? 정말 많이 배웠지. 뭐뭐 하는 거 꺼리나요? 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죠. 저 뭐 해도 될까요? If I ask you a question, 당신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 you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지금 당신이 가리키는 건 수도승이잖아요. 그쵸? 이거 표시하면서 가자. 지금 지칭추로 문제 해결할 거고요. 먼저 A가 가리키는 you는 수도승. 우리 M으로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래라오, 그럼요. 전혀 문제 없어요. replied monk, 수도승이 대답했습니다. 따라 여기까지 지금 A 달라 끝났거든요. 그럼 뒤에 무슨 내용 나와야겠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질문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질문, 이 젊은 남자의 질문이 나와야 될 거야. B단락 한번 가보자. A while later, 얼마 후에 a middle-aged man이니까 중년 남성이네. 중년 남성이 마찬가지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journey가 동사로도 쓰이거든. journey down the same road, 같은 도로를 여행하고 있었대. 자, 그러다가 came upon, 우연히 만났답니다. 수도승을 우연히 만났대요. 지금 B단락은 중년 남성이 등장해서 또 수도승을 만났어. 아니, 아까 그 젊은 남자가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바로 이 중년 남자가 나온다고? B는 아니다, 그쵸? 자, C단락 가요. I'm traveling, 저 지금 여행하는 중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 어디로?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여행하는 중인데요. I was wondering, wonder,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잖아. 저 궁금해요. 뭐인지가 궁금합니까? if는 뭐뭐인지라는 뜻도 있지. 뭐인지가 궁금해요. You knew, 당신이 알고 있는지. What it is like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골짜기의 마을이 어떠한지, 당신이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 질문하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 그럼 어때? 지금 젊은 남자가 수도승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C가 첫 번째 순서로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C 첫 번째 순서로 잡고요. 가능한 순서는 C, B, D거나 C, D, B의 순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U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야? 누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 그 수도승이죠. 따라서 C에 해당하는 것도 M이라고 표시하고 가면 되겠어. 자,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D도 한번 보자고요. Why did you feel like that? asked the monk. 이번에 수도승이 물어보네.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수도승이 물어봤습니다. 아직 젊은 남자가 질문도 안 했는데 수도승이 물어봤다? 이거 아니야, 그쵸? 그럼 첫 번째 순서는 C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지금 질문을 했지요.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을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Tell me, what was your experience of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수도승이 다시 되묻습니다. 자,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 원래 있었던 산속 마을에서의 경험이 어떠했나요? 라고 했더니 젊은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Terrible. 끔찍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아직 C단락 안 끝났지요? I'm glad, 저 기뻐요. To be away from there, 그 산속 마을에서 벗어나서 저 기쁩니다. I found the people, 자, 그 사람들이 most unwelcoming, unwelcoming이라고 하면 환영하지 않는 거니까 불친절한 거죠. 가장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tell me, 저한테 말해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말해주세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D가 가리키는 거는 영맨이네. Y라고 표시하고 답은 당연히 D가 되겠습니다. 지칭추로는 벌써 해결했어.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What can I expect? 제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수도승이 말하기 I'm sorry to tell you. 이렇게 말하기 참 유감인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경험은 will be much the same there. 그곳에서도 똑같을 것 같나요? 골짜기 마을에서도 똑같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젊은 남자가요. lowered his head helplessly. helplessly, 힘없이. 무력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걸어갔습니다. 젊은 남성은 떠났어요. 그럼 이제 B로 갈까요? D로 갈까요? D에서는 수도승이 질문했잖아. 근데 이미 젊은 남자가 떠났는데 수도승이 어떻게 질문을 해요? 새로운 등장인물인 중년의 남자가 등장하는 B단락으로 가야겠지? 그럼 순서도 잡았습니다. 우리 B단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이제 젊은 남자는 수도승의 대답을 듣고 떠났어. 그리고 중년의 남성이 와가지고는 지금 우연히 수도승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가 말하죠. I'm going to the village in the valley. 똑같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간대. 그러면서 Do you know what it is like? 그곳이 어떤지 아나요? 젊은 남자랑 똑같은 질문을 하네. I do. 알고 있어요. 수도승이 대답합니다. 자, 그러나 First tell me. 저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자, 저가 누구야? 누구한테 말해줘? 수도승이죠. 따라서 B가 가리키는 것도 수도승입니다. 자, 저한테 먼저 말 좀 해주세요. The village where you came from.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이 떠나온 그 마을에 대해서 먼저 좀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 그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산속의 마을에서 왔어요. 젊은 남자랑 같은 마을에서 왔네. 그러면서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I felt. 저는 느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지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어요. 제가 그 마을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멤버가 된 것처럼 느꼈어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자, 지금 아까 그 젊은 남자랑 다른 것은요. 같은 마을에서 떠나왔고 같은 마을로 이동을 할 거긴 하지만 그 떠나온 마을에서 느꼈던 경험이 다른 것 같네. 이 중년 남성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대. 자, 그럼 이제 수도승이 질문할 차례가 맞습니다. 그렇죠? Why did you feel like that?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왜 그렇게 환상적이고 좋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중년 남성이 말하길 The elders,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가리키죠.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요.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generous, 너그러웠어요. I'm sad to have left there. 저 거기 떠나서 너무 슬퍼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보죠. What is the village in the valley like? 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어때요? 그러니까 좀 빨리 말해주세요.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I think. 수도승이 대답하는 거니까 I가 가리키는 것도 수도승이지? 그럼 지칭 추론은 완벽하게 해결이 됐네. 자, 저는 생각합니다. You will find it much the same, replied the monk. 수도승이 대답합니다. 거기에서도 비슷한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지금 이 수도승이 중년 남성에게 해준 이 대답이요. 젊은 남자한테 해준 대답이랑 똑같지? 근데 반응이 어떻게 한번 다른가 봐봐.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I'm glad to hear that. 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The middle-aged man sat smiling. 웃으면서 말을 하고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반응이 다르네요. 그쵸? 그러면 이 장문의 주제는 뭐인 것 같아? 지금 이야기만 던져주고 주제는 주지 않았거든. 자, 수도승 같은 말을 했어. 거기서도 똑같은 경험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반응이 달랐지. 왜? 그 이전 마을에서 느꼈던 게 또 달랐기 때문에. 즉, 행복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똑같이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불행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똑같이 불행을 느낄 것이야 라고 나온 거잖아. 즉, 모든 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주제까지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뭐로 해결했습니까? C, B, D였으니까요. 우리 2번으로 답 골라주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4번의 D만 그 젊은 남자를 가리켰지요. 답 4번이고요. 마지막,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거 갑니다. 1번, 한 수도승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고요. 수도승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대해 질문 받았습니다. 4번, 수도승의 말을 듣고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고요. 5번, 중년 남자는 산속에 있는 마을을 떠나서 기쁘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저 슬퍼요. sad라고 했잖아.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 하고 싶었던 거 스트레스 팡팡 풀 수 있는 거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시원하게 정리하고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른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날게요. 행복한 1학년 생활 보내길 응원합니다. 안녕.